안녕하세요, 양심중고차 신영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차본다입니다. 오늘 저에게 차본다를 의뢰한 차량은 푸조 508입니다 1.6 디젤이고요, 블루 HDI 모델입니다. 1600cc 디젤에 싱글 터보가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 120마력 정도 나오는 차에 이제 한 30토크 정도 자랑하는 그런 차죠. 이게 이제 프랑스 푸조 차예요. 지방에 계신 분이 저한테 이 차를 좀 봐달라고 의뢰하셨고, 제가 지금 차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고객님한테 그대로 전달해드렸습니다. 자, 차 상태를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도 좀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차예요. 최근 제가 차본다를 진행했었던 차 중에 정말 최악의 컨디션이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푸조라는 차 자체가 유럽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차인 건 맞지만 한국에서는 굉장히 비인기 차종이잖아요. 그래서 감가도 많이 되고, 사실 중고차로 올라오는 매물들의 지금 현재 가격으로만 따지면 정말 가성비가 넘쳐요. 그래서 좀 혹해서 사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는데, 일단 이 차 같은 경우는 그 가격이 정말로 저렴합니다. 뭐 한 500만원 이하의 가격이 책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디젤이기 때문에 뭔가 좀 연비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연비로 세이브 됐던 금액이 수리비로 다 나갈 수 있는 게 이제 수입차 폐해 중에 하나죠. 일단 이 차 같은 경우는 좀 단순 교환이 있어요. 운전석 쪽에 앞펜다가 교환됐고, 그 다음에 운전석 이 사이드 패널이 판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석 앞펜다 판금, 인사이드 패널 판금이고, 그 다음에 전판넬하고 라디에이터 서포트, 그 다음에 그 본네트 이렇게 돼 있죠. 성능 기록부 상에는 조수석 앞펜다는 체크되지 않았는데, 제 생각에는 그 앞펜다도 한번 풀렀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풀렀던 흔적은 있는데 뭐 안쪽까지는 풀르지 않았을 수는 있겠죠. 본네트를 판금하는 과정에서 약간 양쪽 펜다를 벌리는 그런 경우는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 운전석 쪽에 앞에 인사이드 패널이 판금이 돼 있습니다. 근데 좀 다행이었던 건 안쪽 깊숙한 곳이 아니라 바깥쪽 끝에 쪽이다 보니까, 그거는 뭐 사고랑 크게 타고 다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19년도쯤에 사고가 나가지고 전선 처리를 한번 받으셨어요. 근데 전선 처리 같은 수입차 전선 처리는 그래도 왕왕 있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오면 전선 처리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차 같은 경우도 수리비가 좀 많이 나와서 전선 처리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거 뭐 침수나 화재 이런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전선을 한번 받으셨어요. 근데 약간 차가 좀 이상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키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차가 2016년식이고 키로수는 한 25만 킬로 이상 훌쩍 넘은 차인데, 그래도 키로수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차들도 많거든요. 지금 제가 운전하고 있는 지금 이 차도 30만 킬로가 넘었어요. 키로수는 사실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이번 차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먼저 20만 킬로가 넘은 중고차는 보증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능도 약간 대충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성능 기록부 상에 나와 있는 그 누유나 누수 같은 부분을 그냥 거의 신경 쓰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도 엔카에 올라온 매물인데 누유는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사진상으로도 굉장히 깨끗했고, 근데 실제 와서 확인을 해보니 좀 많이 상태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오일 누유가 굉장히 심했어요. 이게 앞에 이제 로코함 카바가 있고, 로코함 카바 위쪽에 오일 세퍼레이터가 있어요. 오일 세퍼레이터 쪽에 누유가 굉장히 심했고, 그 다음에 오일 세퍼레이터 요 뒤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인젝터가 꼽히거든요. 근데 오일 세퍼레이터에서 누유가 많이 돼서 그게 인젝터 쪽으로 흘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흥건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오일이. 그리고 요쯤 되면 제 생각에 이 정도의 차 컨디션이라면 인젝터 클리닝이나 그런 관리는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젝터 쪽에서 누설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굉장히 많은 양의 오일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고 그게 약간 흘러 있었고, 그리고 이제 터보 차저 앞쪽으로 실린더 블럭이 보이죠. 그쪽에 또 오일 누유가 상당히 많아서 앞쪽에 그 쇼트 엔진을 다 적셨어요. 이게 좀 어느 정도 적시는 거는 좀 이해가 가는데, 이 차는 좀 많이 흘러가지고 좀 두껍게 오일대가 또 많이 꼈습니다. 그리고 이 미션 쪽도 확인했거든요. 미션 쪽에서는 사실 누유가 위쪽에서는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엔진하고 미션하고 접해져 있는 크랭크샤프트 리데다 쪽에서 오일이 새는지 모르겠고, 위쪽에 이제 옆쪽 그 로커암 카바 옆쪽에서 흘러가지고 미션 안쪽까지 이렇게 흘러내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누유가 굉장히 많이 됐었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이게 아이신 6단 미션에 들어가요. EAT6라고 해가지고, 기존의 이 전 세대 모델 같은 경우는 MCP 미션이라고 해서 DCT 미션이나 DSG 미션처럼 수동 기반의 오토 미션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면, 지금 이 모델로 와서는 그냥 오토 미션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아이신에서 만들어진 6단 오토 미션이에요. 그래서 내구성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상당히 괜찮아요. 그리고 변속 충격 같은 경우는 독일차 자체가 약간의 어떤 타이트한 변속을 지향하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변속의 충격이나 이런 것들도 어떤 자동차를 운전하는 재미로 요소 중에 하나로 집어넣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일본차나 한국차처럼 아주 부드러운 변속 체결감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부드러운 변속 체결감이었어요. 그리고 아이신 미션이기 때문에 내구성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신뢰할 만하죠. 하지만 누유가 굉장히 심했어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미션 오일이 누유된다라고 보기보다는 엔진 오일이 누유가 돼서 밑에 쪽에 있는 미션 카바까지 전부 다 오일이 묻어 있었어요. 그래서 카센터에 가가지고 제가 차량 하부를 떠봤거든요. 근데 차 하부를 딱 떠보면서 이미 마음속으로는 이 차는 사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꼼꼼히도 확인을 했지만 보면 볼수록 약간 좀 실망스러운 차 상태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자동차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키로수도 좀 많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뭐 단순 교환이나 패널에 주요 골격에 판금이 있기 때문에 이 차주 딜러분이 신경을 안 쓰시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안 쓴 것 같은 느낌이 나고, 무엇보다도 전 차주가 전혀 자동차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자동차를 타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유는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한 가지 그냥 약간 의심스러운 건,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엔진룸을 열었을 때 유독 흙 먼지가 좀 많이 묻어 있었어요. 그게 이 차가 침수차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보통 우리가 그 달릴 때 흙먼지가 약간 들어오기는 하죠. 근데 이제 그 흙먼지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흙먼지 굵기도 굉장히 굵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엔진룸에 약간 이제 양쪽에 인사이드 멤버 부분 있잖아요. 패널과 멤버가 이렇게 만나는 부분이 좀 약간 평평한데 그쪽 부분으로 흙먼지가 좀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약간 구석구석 희한하게 좀 굵은 흙먼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 혹시 앞쪽에 뭔가 이렇게 좀 흙탕물을 좀 세게 지나가셨나 싶을 정도로 약간 굵은 흙먼지가 좀 많이 묻어 있었던 것도 조금 의아스러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차가 침수차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침수차 같은 경우는 지금 나올 수 있는 조건이 아니고, 그 다음에 냄새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뭐 냄새가 나지는 않았지만, 에어컨 틀 때 에어컨에서 약간 쉰내는 좀 많이 났었어요. 무엇보다도 차량 하부를 떠봤을 때 엔진 실린더, 오일팬, 그 다음에 미션 케이스까지 전부 다 엔진 오일이 그냥 싹 흘러가지고 아예 뒤덮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 하체 쪽 같은 경우는 당장 그 고무 부트가 터져 있거나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운전을 했을 때 조수석 쪽에서 하체 잡소리가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더 눈여겨봤었던 거는, 이 차가 이제 그 운전석 쪽 사이드 패널이 약간 판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혹시나 운전석 휠하우스나
사이드 멤버 부분에 혹시 충격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쪽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차량 하부를 떠가지고 확인을 했거든요. 큰 충격이나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충격이 가면 무조건 칠이 좀 벗겨지고요. 그 다음에 뭔가 사고가 나서 사이드 멤버가 일단 충격을 먹었다라고 하면 충격을 1차적으로 먹는 부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하면 되는데 특별히 그런 부분에서는 충격은 전혀 없었어요. 양쪽 멤버하고 양쪽 휠하우스도 굉장히 양호했고, 그 다음에 시운전 했을 때는 오히려 유럽차의 느낌이 좀 좋았어요. 왜냐면 이게 마력이 120마력 밖에 되지 않아서 빨리 달릴 수 있는 차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유럽차잖아요. 프랑스차. 그러다 보니까 독일차나 뭐 프랑스차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단단해요. 그러니까 국산차와 일본차와 비교해서 주행감이 굉장히 느낌이 좋아요. 이게 그냥 단단한 거하고 운전을 했을 때 주행감이 좋은 거하고는 느낌이 다른데, 이 같은 차쟁이들이 말하는 그런 주행감이라고 하는 건 운전을 했을 때 자동차가 움직일 때 우요 골격이 굉장히 단단하게, 굉장히 쫄깃하게 딱 잡아준다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건 국산차나 일본차에서 사실 느끼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건 독일차에서 잘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독일과 프랑스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잘 만드는 선진국이다 보니까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좀 인상 깊었었던 건 이쪽에 리어 서브 프레임이 그 알루미늄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독일의 폭스바겐도 그렇고, 그 다음에 특히 푸조 차량들, 프랑스의 소형차 같은 경우 이 토션빔 방식을 잘 사용해요. 소형차에 그게 구조도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내구성도 굉장히 좋거든요. 잘 고장나지도 않고. 근데 기존에는 토션빔 방식의 뒤에 서스펜션을 많이 사용했는데 지금은 멀티링크 방식입니다. 그게 조금 더 인상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서브프레임 자체가 완전 알루미늄을 통으로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푸조가 이 정도까지 돈을 쓰나 싶을 정도로 뒤쪽 서브프레임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 다음에 더 인상적이었었던 거는 뒤쪽 서스펜션 쇼업 쇼바 있죠? 그 다음에 쇼바하고 스프링이 같이 그 연결되어 있는 쇼업 쇼바가 안쪽으로 좀 많이 누워 있어요. 그리고 일체형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자동차들 같은 경우는 WC 본이든 아니면 뭐 맥퍼슨 스트럿이든 쇼바하고 그 다음에 스프링이 따로따로 돼 있거든요. 종바리 쇼바하고 거기다가 스프링을 얻는 방식이고, 위쪽에는 쇼바 마운트가 딱 눌러있는 부분인데, 푸조 508 16년식 같은 경우는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캠버가 뒤쪽 쇼업 쇼바의 캠버가 마이너스로 이렇게 많이 누워 있어요. 그거는 달릴 때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달리면서 고속도로에서 약간 선회를 할 때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 이제 그 어시스트암이라고 해가지고 한국으로 따지면 세미 트레일링 암의 멀티링크 방식인데, 푸조 508 같은 경우 트레일링 암하고는 조금 느낌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약간 텐션 스트럿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해서 그 트레일링 암과 비슷한 위치에다가 박아놨더라고요. 그리고 밑쪽은 그 너클함 밑으로 해가지고 약간 트레일링암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평가 장치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도 프랑스 차를 자주 보지는 않지만 프랑스 차들을 보면요, 특히나 푸조나 시트로엔 같은 프랑스 차를 보면 약간 프랑스 사람들은 생각이 약간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일반적인 방식을 따르지 않아요. 프랑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세팅의 구조보다 니들은 그렇게 해,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 우리가 하는 게 더 좋아, 우리는 그렇게 할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독특한 방식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약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것도 뭐 하나의 프랑스 차의 어떤 그런 중요한 좋은 아이덴티티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합쳐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도로를 달릴 때 굉장히 그 기분이 좋고, 어쨌든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푸조 시트로엔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거든요. 비싼 가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독일차 뺨치는 주행감, 단단함, 짱짱함, 쫄깃함. 근데 이거는
서스펜션 세팅을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자동차의 골격을 정말 잘 만들어요. 여러분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프랑스 차의 대표적인 건 푸조잖아요. 근데 푸조 같은 경우는 디젤 엔진을 굉장히 잘 만듭니다. 그러니까 디젤이라는 엔진을 최초로 개발한 건 사실 독일의 디젤이라는 사람이 개발을 했지만 그 디젤이라는 엔진을 최초로 양산차에 이 상용화시킨 건 프랑스 차예요. 그리고 프랑스 차들이 디젤을 좀 잘 만든다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젤차에 달려있는 DPF 있죠? DPF를 최초로 개발하고 양산한 게 푸조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독일 디젤차도 그렇고 한국 디젤차도 그렇고 약간 기존의 유로5, 유로6 그 다음에 앞으로 나올 뭐 유로7 이런 부분에서 프랑스 차들이 특히 푸조, 시트로엥 그 차들이 배출가스 통과를 굉장히 잘해요. 이게 DPF의 원천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도대체 어떤 세팅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연비는 연비대로 좋고 차는 차대로 쫄깃하게 잘 나가면서 디젤차에 나오는 그 질소산화물 배출가스의 농도는 농도대로 줄이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세팅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프랑스 차의 정말 칭찬할 수밖에 없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약간 제가 샛길로 왔는데 지금 오늘 본 푸조 508 1.6 디젤 같은 경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고객님한테 시운전하고 차량하고 다 떠본 상태에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아, 이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누유도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이상하게 흙먼지도 굉장히 좀 굵은 흙먼지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차량 잡소리도 많이 들어오고 타이어 내짝도 다 갈아야 되고 사고가 난 부분은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외에 가지고 가서 수리를 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TPMS 그 경고등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요소수 경고등도 들어오고 이게 요소수 통 리콜이 있거든요. 그것도 아직 해줄지 안 해줄지 확실치 않고 그거를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태가 너무나도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차는 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중고차는 사진상으로 보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 실제 차 상태는 직접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시운전하고 차량 하부를 떠야 정말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차보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